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트라봉의 라봉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즌 여행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올해 5월에 퇴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직장인분들 중에서 항상 사직서를 품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직장인 분들이 아니고 학생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진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는 꿈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적도 있고, 꿈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그냥 밥벌이만 하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적도 있고, 또 다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우선은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보니까 직장 동료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해? 아니요. 아, 이직해? 아니요. 모아둔 돈 좀 있어? 아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대단하다, 멋지다, 용감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분들의 속마음은 얘도 참 대책 없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대책 없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책 없이 그만둔 이유가 뭐냐,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다, 진짜 사는 것 같이 산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회사 입사하고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된 느낌? 사회에 내가 뭔가 일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4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주일이 반복되고 그게 4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내 내년이, 내 10년 후가 그냥 오늘이랑 항상 똑같겠구나. 난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리고 하루 중에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대략 뭐 8시간 잔다고 치면 24시간 중에 16시간. 16시간 중에서 회사를 위해서 쓰는 시간, 출근 준비해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퇴근해서 집에 오기까지의 시간, 사실 그 16시간 중에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자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뭐 쉬고 싶은 거, 모든 내 욕구들을 다 억누르면서 회사를 위해서 맞춰주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욕구까지 배제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월급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월급을 모아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쓴 시간을 나한테 투자를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은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미쳐서 온전히 거기에만 매달려 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결혼을 할 거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때는 더 이상 저한테 투자할 시간이 아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쯤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과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였나? 그 두 책을 읽게 됩니다. 저는 좀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죠. 이거는 계시야. 이거는 내 운명이다.
어쨌든 그렇게 좀 확신이 들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사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 저는 아침에 이제 더 이상 알람을 맞추지 않아요. 그냥 눈이 떠질 때 일어나요. 알람 없이 자고 싶은 만큼 자고요. 진짜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간식 먹고 싶을 때 갑자기 당 떨어지면 초콜릿 먹고 간식 먹고. 그리고 저는 야행성이거든요. 저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침에는 되게 아무런 의욕이 없고, 누가 뭐 시키면 짜증나고, 어, 저녁이 되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막 능률이 오르고, 그래서 거의 뭐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한다는 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삘이 받았어 그럼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8시간 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뭐 업무 일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도 항상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윗선에 보고를 하고 거기 허락을 맡아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고 해도 제가 갑자기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치만 아무래도 수입이 문제죠. 음. 이것저것 하는 건 많은데, 그게 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 그래서 마음에 좀 불안감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단점으로 와닿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요. 길게 봐야 돼.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 그렇게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날지 안 날지가 미지수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불안의 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 회사에서는 사실 일하는 환경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좋으나 싫으나 항상 그 회사의 사무실이라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억지로라도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막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입적인 면 빼고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수입이 굉장히 큰 문제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퇴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실 저한테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의 하나의 테스트 같은 거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뭐 크게 별 열정 없이 그냥 남들 인생 사는 것 힐끗힐끗 컨닝하면서,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래, 나도 어디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하는 일종의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실험에 성공하신 분들은, 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인생 짧다. 인생 한순간이야. 네 마음을 따라가.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이런 실험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있거나 실험을 아예 시도하지 않은 분들은, 아, 세상에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있니?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철없이 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아니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은 다 좀 소용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말들은 그 말을 한 장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남들이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네가 진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네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되게 안정이 되게 중요한 성향의 사람이고 나한테는 고정적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분들이라면 아무리 주위에서 뭐 누가 뭘 해서 성공했다더라,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매달려서 뭐 성공했다더라 이런 말이 들려도 절대 그거에 현혹돼서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야, 회사 생활 누가 맞아? 아무도 안 맞아.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이렇게 유난이니? 이런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니고 나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지옥 같고 지옥을 좀 빨리 하면 안 되겠네요. 지옥 같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낀다면 사실 그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나는 회사를 벗어나서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 해보고 싶은 거를 안 해보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요. 내가 그걸 했어야 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20대 초반 때는 꿈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꿈이 없이 산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꿈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었다가 그 꿈이 좌절됐고는 그래, 일 따위는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그래, 나는 역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되게 남들보다 돌아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될걸, 돌아서 굽이굽이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의 그런 과거들을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들이 다 있었고 이 길을 갔더니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나쁘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결정들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한테는 이런 게 맞는구나, 나한테 이런 게 안 맞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고 나서 핸드폰을 처음 사서 핸드폰의 기능들을 습득할 때 사실 뭐 매뉴얼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냥 막 이것저것 누르죠. 버튼 같은 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이게 전원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들,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럴 만한 시간들이 충분히 많았는데 그걸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누르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사실 그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인생에서 후회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어릴 때 그렇게 많은 버튼들을 눌러보지 않았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걸 꼭 해야만 해 라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많은 거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실험해 보고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막상 그걸 해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험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실험의 결과를 여러분께 짜잔 하고 보여드릴 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모두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